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7화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님은 책 읽기는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글쓰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읽는 걸 더 많이 하고요. 글쓰기는 아주 가끔 한 번씩 아. 막 이렇게 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 한 번씩 쓰고. 네. 그죠? 글쓰기와 책 읽기를 병행하는 게 네. 그죠? 서로 그 독서에도 더 효과가 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인님도 인문서에 관심이 많고 네. 막 책을 읽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막 읽을 때마다 나의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초창기에는 막 몰랐던 철학 이런 것도 알게 돼서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옛날에 읽었던 책 다시 읽어보면 또 새롭기도 하고. 그죠? 투자 효율성이 옛날에는 좀 좋았는데 네. 요즘은 별로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살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생각만큼 그죠? 네. 그 아웃풋이 안 나올 때가 많죠, 그죠?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저도 보면 그 책 읽기도 그렇지만 글쓰기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참 많이 들이는데 글솜씨 실력이 그러니까 글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뭐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 자유인님은 뭐 방금 얘기한 것 이외에도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큰 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아닐까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죠? 그래서 원하는 데를 가셨나요?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서울대 간 거 아니니까요. 적당히 그러네, 뭐, 그죠? 예. 아마 목표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반 이상은 스카이일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실제 뭐 오랜 시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 투자 효율성이 제일 나쁜 게 영어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네요. 그죠? 아, 아마 거기에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네. 사실 그 한국에 태어나서 억울한 게 아니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맞아요.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겨우 이 정도 하려고 그 시간을 들였나라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아, 그죠? 왜 안 바뀔까요? 그죠? 학습 예. 방법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그 이렇게 뭐 대학을 진학한다.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투자한 거, 영어 공부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을 텐데요. 만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공부 글쎄요. 방법인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노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죠. 노력을 좀 많이 하지 그랬어. 그게 어렵더라고요. 노력하면서 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정할 때 그런 느낌, 그죠? 내가 뭔가 투자를 네. 좀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좀 실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뭔가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죠? 또 날 때부터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네.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죠.
또 누구는 다방면의 능력이 뛰어난 상태로 태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미숙한 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라고 푸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에 자유인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죠? 세상은 뭐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그건 그냥 디폴트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처럼 뭐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죠. 하지만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공평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가령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부자에게는 25시간이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23시간이 주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간 자체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시간은 시계라는 도구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즉 과학의 시간만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인식하는 시간, 다시 말해 이걸 이제 실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실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뭐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거나 때로는 또 굉장히 빠르게 간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남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왜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 있을 때 느끼는 시간하고 휴가 나와서 애인하고 보내는 시간의 속도감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군대에 있는 시간은 거의 뭐 거북이걸음처럼 느리게 간다면 네. 그죠? 휴가 나와서 애인과 보내는 시간은 화살처럼 그죠? 빠르게 네. 지나가 버리죠.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시간 감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계로 측정되는 과학의 시간은 공평하고 동일하지만 우리 감각이 느끼는 실제의 시간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길게 느껴졌었던 시간이 예. 군대에서 유격 받을 때. 아, 그죠? 1분이 막 1시간처럼 느껴지고 그쵸?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느리게 가는 시계가 국방부 시계다. 뭐 그죠? 이렇게 예,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간도 공평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철학자가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흔히 이제 시간의 철학자다라고 불리는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란 분입니다. 이제 베르그송은 시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공관화된 시간과 지속의 시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관화된 시간은 우리가 흔히 시계로 표현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속의 시간은 우리 의식이 느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관화된 시간은 과학이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후자 지속의 시간은 생명체의 진화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공간화된 시간보다는 지속의 시간 이게 좀 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의 시간이라고 말하니까 네. 알 것도 같고 약간 모를 것도 같은 그죠? 그런 그죠?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생명이니 뭐 네. 의식이니 지속이니 이런 철학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낯설기는 하죠, 그죠? 네. 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평소에 성적이 엇비슷한 학생 2명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친해가지고 수업도 같이 듣고요. 도서관에도 함께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끝나면 같은 시각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럼 시험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네. 물론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성적에 차이가 나는 결과를 두고 사람들은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설명할까요? 아무래도 머리 차이도 있고 주로 그런 얘기 그죠? 되게 많이 네, 할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 예, 예. 그죠? 성적이 나쁜 친구는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겠죠, 그죠? 뭐 아마 흔히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다른 건 각자 타고난 머리, 그죠? IQ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베르그송한테 물어보면 베르그송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르그송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두 학생의 성적 차이는 지속의 시간을 다르게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질적인 시간은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시험 준비를 위해 투자한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공간화된 시간은 비슷하지만 질적인 정도인 지속의 시간은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 성적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양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그러니까 공간화된 시간이 아니라 지속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속의 시간은 의식과 관련된 시간인데요.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해서 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는가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서관에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했는가, 그 시간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양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그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질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속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직장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서 많은 수의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도 그중에 소수만 임원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임원이 된다는 걸 별을 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략 뭐 1% 정도도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100명이 들어가면 그중에 1명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고 99명은 임원으로 승진을 못하는 게 이제 통계적 결과거든요. 그러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한 99명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그냥 운이 안 좋았겠죠. 뭐. 아마 네.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실제로도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도 하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다들 노력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이러면 베르그송식으로 얘기하면 지속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의 시간에 대한 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적 변화의 수준도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운이 좋아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도 운이 좋은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운보다는 무언가 자기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다른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속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어쨌든 성공하려면 혹은 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려면 그런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속의 시간을 좀 늘리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흔히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단 더 나아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애석하게도 열심히 살아도 실제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베르그송식으로 말하면 지속의 시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물리적인 시간 투자는 많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질적 변화를 이루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영어 공부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도 실제 영어 실력이 높아지지 않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변화는
지속의 시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하고 몰입하는 지속의 시간을 늘려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겠습니다. 혹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그죠? 소개된 예, 그런 맞습니다. 법칙이죠. 그죠? 예. 네. 그 어떤 학자가 각 분야의 최고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운이 좋아서 간 건 없다는 거죠. 다들 일정한 투자가 있었는데 최소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근데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 고문을 좀 당했죠,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실력이 향상되고 내공이 쌓여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건 틀린 말은 아닌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이론이 뭐 책으로 나왔는데 1만 시간의 배신이라고. 1만 시간의 배신. 네. 그죠? 뭐 제목만 봐도 1만 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그죠?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뭐 읽어본 책은 아닌데 제목만 네. 딱 들어봐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되게 공감되는 제목인데요. 맞습니다. 물론 내공을 쌓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내공이 쌓이고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얼마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새로움을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진화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도서관에 살아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죠?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는 IQ 차이나 공부 방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몰입해서 집중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식으로 얘기하면 지속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지속의 시간만이 질적 변화를 가져와서 성적을 올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네, 결국 이제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몰입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그렇죠.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공을 쌓고 진화를 하려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지속의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도 진화를 이루려는 생명체에게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속의 시간을 발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고 진화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속의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의 시간을 통해서 연속적인 질적 변화를 이루고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진화이고 이걸 거쳐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왜 오랜 시간 투자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지 이해도 되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던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저도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저의 영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기도 하면서 스스로한테 반성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예,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따로 이렇게 뭐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네.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시간의 양보단 질에 투자하라. 네. 그죠? 변화는 시간의 양의 변수가 아니라 질적 네. 함수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하루 24시간씩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시간에는 공간화된 시간과 지속의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삶에서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은 공간화된 시간이 아니라 지속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지속의 시간은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몰입해서 집중하는 지속의 시간을 늘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